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은이 트럼프의 폭사 위기로부터 똥줄이 타가지고 지금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께 오늘 상세하게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6년 7개월 만에 평양을 갔는데 굉장히 지금 특이하고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왕이는 그 외교부장이니까 외교부 장관입니다. 이 외교부 장관이 평양에 갔는데 시진핑 수준의 국가 수반급 우전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뭐 레드카페 깔고 거기에 이제 그 의장대까지 사열하고 평양 시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환영 인파까지 내보냈습니다. 왜 한 국가의 외교부 장관이 오는데 이게 국가 수반급의 어떤 그 환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김정은이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왕이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장이지만 시진핑 주석의 굉장히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 왕이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버해가지고 왕이를 국가 수반급으로 이제 환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외교부 장관한테 국가 수반급의 의장대를 사유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마중 안 나갔을 뿐이지 아마 김정은이는 왕이한테 그냥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의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된 것뿐입니다. 자, 뜻밖에도 6년 7개월 만에, 그러니까 북중 간의 외교부 장관이 6년 7개월 만에 거의 7년 만에 왕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두 국가가 정상 국가가 아니고 이게 적대 국가도 그렇게까지 안 만나진 않죠. 근데 이제 거의 6년 7개월 만에 평양에 갔는데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이 이 왕이에게 지금 국가 수반급의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죠. 꿍꿍이가 뭐냐? 자, 6년 7개월 전에 똑같이 왕이가 평양으로 갔는데 그때는 거의 뭐 찬밥 신세였습니다.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왕이가 김정은이를 만나겠다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아예 거절해가지고 완전히 냉대받다가 쫓겨왔죠. 왜 그렇게 됐냐?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그때 막 김정은이하고 싸우면서 김정은을 갖다가 이제 폭격을 하는데 중국이 관여하지 말라. 중국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면 미국이 할 테니까 중국은 빠지라. 자, 중국이 이게 뭐 해답이 없으니까 평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러 간 거죠.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걸 이제 중국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그때 북한이 삐져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때 왕위를 아주 개밥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트럼프의 독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지금 뽑아 올리고 하메니 정권을 갖다가 괴멸시키고 지금 마구 때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그런 이제 암묵적인 그 지지를 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갖다가 교체하는데 중국이 지지한다면 북한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이란 전쟁 때문에 중국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친중화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대한 무기도 팔아먹고 했는데 지금 중국 제 무기가 깡통 무기가 돼가지고 이란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이란 이 군 지휘부들이 중국을 못 믿겠다 이렇게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한 상황이고 원유 패권이 지금 중국이 지려고 하다가 완전히 지금 거덜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평양으로 보내는, 북한으로 보내는 송유관도 지금 걸어 잠가가지고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목줄을 조이는 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인데 이거는 이제 이란 때리면서 중국이 압박을 받고 또 이제 그 압박 때문에 북한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난감해진 겁니다. 여기에 자,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지 않으면 지금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 이제 5월 달에 중국이 옵니다. 와서 김정은이도 보고 시진핑이도 보고 이따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악한 테러리스트 이런 그 세력에게 핵무기를 준다는 것은 재앙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전쟁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테러리스트나 북한의 포갑 독재자들한테 핵무기를 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은 이거는 재앙은 아닙니까? 자, 이란을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게 북한입니다. 악성 국가, 적성 국가의 그 이 세력에게 핵을 방치하고 또 그 핵이 언젠가는 또 이란에 넘어갈지 뭐 헤즈볼라에 갈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이 북한의 핵을 용이한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 대만이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중국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국익에도 중대한
대한 침해를 주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해결하지 않겠다고 하게 되면 그럼 빠지라고 그냥 빠지세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빠지라고 하는데 중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네가 해결도 못 하는데. 그럼 트럼프가 내가 해결하겠다는데 너는 빠지라. 그러면 북한의 핵을 용인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이냐? 그러면 우리는 한국의 핵무기도 만들게 하겠고 일본에도 시키겠다고 하게 되면 중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 비핵화는 중국의 국익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겠다고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 중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시진핑과 김정은 간의 동해 지역의 함대, 중국 함대를 갖다가 이제 주둔하게 하는 거. 이거를 김정은에게 거부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자, 이것 또한 지금 김정은이가 허용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맞아가지고 한 방에 죽는 것보다 중국 군대를 북한에 끌어들여가지고 일단 동해 지구에 그 주둔케 하게 되면 북한에 대한 공격은 중국에 대한 공격도 되기 때문에 공동 방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중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개입하기 시작하면 북한도 정권 교체가 될 수가 있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체제가 변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트럼프란 사람이 지금 무서우니까 중국의 개입을 지금 허용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얼마나 급해받았으면 왕위를 불러가지고 우장대까지 세워주고 막 평양 시민들 동원해가지고 환영 인파도 보내주고 일개 외교부 장관한데 이게 김정은 정권, 이 김정은 본인은 물론이고 이 세력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했으면 중국에게 저렇게 목을 매겠습니까? 그리고 뭐 겉으로는 지금 뭐 사회주의 나라끼리 뭐 협력을 강화하고 뭐 이건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입니까? 북한은 그냥 카르텔 범죄 국가입니다. 중국도 사회주의를 빙자한 시진핑 일당 독재를 지금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인 독재. 둘 다 지금 사회주의 명분을 저버리고 범죄의 길로 가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은 더한 거죠. 중국 정부가 북한 체제 정상화를 추진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국이 할 수밖에 없고 미국이 하는데 중국이 방해를 하게 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 미중, 북한, 북중 양국이 지금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서로가 지금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가 전례 없는 이제 환대, 그 머리를 팍 숙이고 꼬리를 팍 내리고 지금 중국에게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뭐 저기 베이징 갔을 때 막 거들먹거리던 그런 모습은 언데간데 없고 지금 뭐 왕이가 왔는데 막 지금 알랑방구를 끼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김정은이가 저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이 왕이의 방북 이런 그 내부 스토리는 뭐 보나마나 뻔하겠지만 저희가 또 취재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께 또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제 한반도를 둘러싼 이제 다양한 그 이런 정보들 우리가 이제 빠짐없이 스크린해 가지고 강철한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